3100포인트 이번에는 당장 월요일날 갈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을 준 것 아닌가. 안녕하세요. 족집게 주식수다 이서구입니다. 고품격 주식수다의 또 새로운 맛이죠. 주말 앞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갖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우리는 어떻게 해왔고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건가, 일단 예상치까지 한번 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마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고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요, 굿! 일단 기분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한 거 그거 다 지나치고요. 내용이 좋았다라는 것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습니다. 다시 저점을 잡았어요. 수요일 날이죠. 그런데 아주 거기에서 딱 올라오는 T자형, 그 이후 올라오는 오늘까지의 흐름, 증시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수급도 양호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별 순환 매도 좋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주 저는 다음 주를 기약할 수 있었던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나는데, 다음 주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보죠. 차별화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좀 너무 뜬구름 잡나요? 다음 주 증시는 여태까지의 흐름과 그래도 또 약간은 다르게 순환 매가, 즉 기존 주도주는 이번 주 또 안 좋았죠. 지난주에 좋다고도 했었는데, 그런데 다음 주 돌려 세우는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도 기대할 만한 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자, 다 함께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차별화로 경기 민감주 고고고 좋아. 그리고 기존 대표주들, 기존 주도주의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반도체, 이들 종목들 이번 주 안 좋았지만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주변 증시 상황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부분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라이브 방송에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의 전략을 꾸며 드렸는데, 그 복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복귀, 박스권 전개 지속. 결국에는 우리가 3000포인트 아래 하단, 그리고 3200포인트 상단에 박스권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하단부에서 계속 놀았죠. 그런데 그 안에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개별 정세가 도래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주들이 움직였죠. 그러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 물론 대표적으로 이번 주 테마주로 정치인 관련주 움직일 거다, 이 부분 체크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하다. 서현이라든가 서현 탄메탈, 아니면은 덕성, 이런 종목군들이 초급등을 했죠. 그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로 괜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조선, 오늘 조선주 급등했어요, 다. 그리고 해운, 일주일 내내 올라갔더라고요. HMM, 건설기계,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진성TEC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다 좋았습니다. 철강주, 장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양호. 그리고 시멘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판수하면서 시멘트주가 주 중반부터 급등을 했어요.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함께한 전략 몇 점을 주실지 좀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서 복귀 잘했으니까 올리고 그런 거를 떠나서요, 다음 주에 그럼 이들 종목이 어떨 건가 보기 위해서 복귀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변 증시 상황부터 하나씩 가보죠. 유럽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표 종목인, 대표 국가인 독일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유럽 안 좋다고? 제3차 팬데믹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 주 들어서 경제 봉쇄 또 각 국가들이 막 걸어 잠그고 있죠.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 이어서 유럽도 뛰어들었죠. 중국과 유로존. 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증시는 그렇지 않네요. 긍정적이에요. 증시는 이미 아는 내용은 악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부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 금리죠.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 건데? 그러면 증시는 미리 준비를 해요. 그래, 여기서 더 올라가면 난 더 살게. 그런 맥락입니다. 유럽권의 팬데믹 우려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20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 아직도 경기 부양 중이에요. 22 회의 결과 그래, 채권 얼마든지 받아줄게. 미국 금리 올라가는데 유럽에서는 오케이, 내가 받아줄게. 금리 유럽에서는 안정화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보죠. 미국이 금리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여전히 고공권인 거는 분명해요. 예, 금리 고공권인 거는 분명한데 증시에는 내성이 붙었다라고 표현하죠. 아, 참 고품격 단어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 저기 0.6%에서 올라와서 지금 0.7% 넘어서 그러는데 그럼 2%, 3% 올라갈 거야? 이번 달에?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알아요? 돈 많은 이 헤지 펀드 아니면 큰 자금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채권 올라가더라도 주식은 반영됐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성이 생기면서 금리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서는 부분, 그리고 제가 바로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리와인드해서 한번 꼭 보십시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 오늘 오늘 다는 아니고 상승을 했는데요. 거기에 원인이 있다 그랬죠. 증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한대요. 이러한 내용을 재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고위층이 연달아서 하나씩 얘기를 해요. 연준에서도 인프라 투자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좀 돈 많이 버는 여기에서 부의 재분배를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게 낫지 않겠어? 그리고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결국엔 경기 부양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IT 대형주, 기술주라고 하죠? 얘네들 한번 볼까요? 상대적으로 작잖아. 어디가? 나스닥. 여기서 돈을 걷어들인다고 하니까 부유세를 또 매긴다고 하니까 법인세 매긴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하죠. 대부분 S&P 그리고 다우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주안점을 둬서 아직까지는 이쪽 방면에 무게중심은 더 둬야 되겠다라는 점. 그래서 기술주 약세, 경기 민감주 강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다우 지수, 그 다음이 S&P, 여기가 이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소위 굴뚝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스닥, 상대적으로 약하죠. 기술주 상대 약세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멘트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 부양, 인프라를 통한 경기 부양 바이든이 밀어붙일 것 같아요. 3조. 원이 아니라 달러. 엄청난 거죠. 뭐 상원, 하원 지금 다 접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돈을 내보낼 수 없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인다라는 건데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 내용이 좀 있긴 하죠.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경기 민감주 쪽이 미국발 흐름,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이렇게 나오는 오늘의 흐름, 왜 그랬을까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프라 투자 관련 3차 부양책이죠. 부양책에 관련된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대감이 나올 때까지는 고! 고! 뉴스에 팔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뉴스가 나와서 한번 슈팅이 난다면 거기서 한 번쯤 덜어줄까?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반도체 지수 한번 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 급락했다가 좀 반등은 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좀 약하긴 하죠. 하지만 바닥 잡았다라는 의미에서 다음 주 반도체 반등 가능성 여러분들께 힘을 좀 주고 싶네요. 느낌표 3개. 느낌표 3개 드리고 싶네요. 다음 주에 한번 반도체, IT 한번 기대해보죠. 그리고 자동차도. 상해 증시로 넘어가 보죠. 상해 증시. 중국 증시가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장 후반에. 그래서 장중 상황은 중국 증시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락한 이유가 뭐였죠? 유동성 회수 문제였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에서 더 이상 안 빠진 원동력이 회수, 더 이상 회수 안 하고 뭐 일단은 스톱을 할게, 이런 뉘앙스의 정부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닥을 잡고 오늘 돌려 세웁니다. 긍정적입니다. 아주 적시적소에 바닥을 잡아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만 미국과 유로존의 마찰 문제, 이거 정치적인 문제이긴 한데 고위급 회담이 있었죠.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중국. 여기에서 너 잘났어. 그리고 딱 깨졌죠. 그리고 나서 중국과 유로 고위급이 또 만났는데 트럼프랑 다르게 나왔어요. 유로존이. 트럼프는 혼자 잘났으니까. 근데 바이든은 외교적인 문제로 지금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유럽한테 어느 정도 좀 얘기 좀 잘해봐 했겠죠. 그러면서 다시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로존과도 마찰 문제가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미 뉴스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이미 하락이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 생각하면은 중국 다음 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만 보죠. 대만. 어디를 봐야 돼요? 반도체를 봐야 돼요. 반도체를 위해서는 대만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근데 시가총액에 워낙 비대하게 대만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죠. 바로 여기에서 힌트를 좀 얻지 않았나 싶어요. 반도체 쇼티지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못 가? 짜증나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여태까지 눌렸었던 좀 반대급부로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가 올라올 힌트를 이 대만이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바로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죠.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번 주 수, 목, 금, 특히 수요일 날 저점 잡는데 아주 중요했고요. 어제 올라오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었고요. 오늘 올려붙인 거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저는 바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 충분히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서 나타난 현상, 수급에서도 그렇고요. 지지력을 확실히 확인했다. 즉 3,000포인트 아래서는 나 살게. 뭐 위로 더 비싸게는 안 사더라도 떨어지면 난 살게라는 의미심장한 매수세가 수요일 날 나왔고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경기 민감주라는 주도주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 주도주가 생겼어요. 저가 메리트 플러스 주도주가 생겼다는 말이지. 기존 주도주, 대형 주도가 오늘도 삼성전자 포함, 어저께도 빠지고 그저께도 빠지는데 올라왔어요. 왜 그래요? 예, 주도주가 다른 데서 발생했어요. 경기 민감주. 경기 민감주가 뭔데? 아시죠? 예, 소재 쪽, 철강이라든가 화학, 그리고 건설 기계, 건설도 있군요. 건설 기계, 건설, 뭐 시멘트, 이런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 테마주가 테마를 이루면서 강세 이루면서 받쳤어요. 주도주가 생겼다는 점,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점. 수급 부분 먼저 잠깐만 볼게요. 거래소 보죠.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오랜만에 개인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줬죠. 계속 매수하다가 조금. 하지만 저가 매수 그 아래서는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체가 있다라는 우리 개인 여러분들의 힘도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뭐 여기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이 오늘 장 초반에 2천억 매도였거든요. 매도. 그러다가 3천억까지 플러스를 시켰었어요. 그러면 5천억을 매수한 거잖아요. 종가는 조금 줄여서 1,600억이지만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수급에서도 좀 양호하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잠깐 볼게요. 코스피. 변화가 서서히 나타났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당장 월요일 날, 요거는 제 예상이에요. 믿으실 분은 믿으세요. 당장 월요일 날 3,100포인트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쓸까? 아, 쓸까? 그러니까 좀, 저도 마음이 좀, 당장 월요일 10포인트만 깎을게요. 3,090포인트는 돌파할 수 있다. 네, 3,100포인트를 할게요, 그냥. 뭐, 쪼잔하게. 뭐. 월요일, 당장 월요일 날. 저는 그렇게 제 분석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도 몰라요. 유럽 시장도 아직 안 끝났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놓고 보면 3,100포인트 이번에는 당장 월요일 날 갈 수 있을 어떤 모멘텀을 준 것 아닌가, 힌트를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수급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플러스 주도주가 생겼고, 경기 민감주, 플러스 마지막이에요. 모멘텀이 생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동안 살 이유를 못 댔어요. 올라갈 이유를 못 줬어. 지금도 못 준다? 뭐가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중국, 유로, 안 좋잖아.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도 쐈잖아. 뭐가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요. 이 모멘텀은 새로운 데서 생기는 거예요. 옛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거. 뭐? 경기 부양책. 미국. 새로운 모멘텀이 여기서 형성되는데, 뭐, 당장 이들 종목이 주도주로 움직였네? 이 이유로?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벌써 한 달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수급이 변화하네? 이거. 이해되세요?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요인이 있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세는 분명해요. 위치가 달라요. 코스피는 여기에 있는데 코스닥은 벌써 중간 위로 올라왔어요. 3,100포인트 위에 있는 거죠. 거래소 기준으로 따져보면. 여전히 중소형주 강세.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다 하락했는데 지수 올라왔잖아. 어떤 종목이 올라왔는데 테마별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역시 코스닥도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이 됩니다. 다만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힌트로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회원들한테는 장중 방송에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뭐 네가 어떻게 예상하는데 어떻게 맞췄네? 가 되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환율이에요, 환율. 원달러 환율.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요. 원달러 환율. 파랗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뒤로 가죠. 역순으로. 파랗고 십자 빨갱이. 파랗고 십자 빨갱이. 이거 보죠. 빨갛고 빨간 파랭이
파랗고. 어때요? 한번 보자고. 색깔을. 완전 반대죠. 원달러 환율이 시작을 여기서 하든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시작해서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주시장은 내려가고 시작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주시장은 올라가고 이걸 장중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 있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체크사항이라는 거죠. 체크사항. 원달러 환율이. 근데 원달러 환율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고점은 한번 찍지 않았나. 1150원이 엄청난 저항선인데 달러 강세 진행 중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다 반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20원 요 테두리에서 움직이겠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증시 환율의 흔들림에 변함이 없이 내부적인 요소에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하시고 체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증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월요일 3,100포인트 갈 수 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특징주 하나씩 살펴보죠. 앞서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번 주 복귀 말씀드린 부분. 정치인 관련주는 제가 일부러 그냥 언급은 많이 안 합니다. 경기 민감주인데 조선, 해운, 건설기계, 철강, 화학, 시멘트 여기에 또 기존 주도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을 찍지 않겠느냐. 물론 요거에 대해서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바닥 찍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했는데 거기서 쭉 밀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흐름이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그런 점에서 한번 복귀를 한번 보면은요. 이번 주 특징주 한번 보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HMM. 예, 여기 3만 원에서 한번 걸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와, 뚫어버렸어. 슈팅이 났네요. 요거는 추가 상승, 추격 매수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수에즈 운하 사고가 있었는데 그거 어저께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큰 배들이 그렇게 많이 묶여 있으면 해상 운임 올라갈 거 아니야? 왜냐면 걔네들이 운송을 못하니까 다른 배들이 또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비싼 값 받고 할 거 아니야? 운임 그럼 올라가겠지?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실제로요,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는 안 좋았어요. 어저께도 그렇고요. 해상 운임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쫙 빠져요.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 거죠. 기대감. 근데 이거 왜 얘기하느냐? 이번 주 특징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관심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에서 진성 TEC를 비롯한 건설기계. 좋죠? 그런데 계속 보죠. 일단 현대 미포조선. 좋아요. 왜? 수주. 실제로 수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해상 운임이 계속 올라가서 해운이 화랑이면 더 장사를 많이 하려고 배를 갖다가 계속 수주를 또 딸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상치가 나오는 거예요. 해운임이 좋으니까. 그리고 삼강 MNT 특징주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특집으로 미국 바이든 공약 다음 주에 발표에 대해서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종목들이 다 그렇기도 하죠. 예, 다 그렇기도 한데 풍력이 또 그 축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런 예상치가 그래서 그런지 저보다 빨리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세력들이겠죠? 움직임이 이번 주 이틀 동안 옆으로 가다가 쭉 올려붙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올라갔어요. 이런 거 보면은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얘네들도 왜 움직였을까?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그러면은 아직까지 뉴스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런 테마들이 왜 움직였는지. 그런데 제가 바로 어제 이런 종목들 움직일 거라는 예상,
뭐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어제 방송 다시 한번 보면서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들 종목 관심을 둬야지. 거기에 관심주 제가 요약 정리 싹 해놨거든요. 꼭 보세요.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얘도 특징주죠. 오늘 약간 밀렸지만 장 초반에 강했고요. 저점에서 뭐 월화 쉬다가 수목금 쭉. 이들 종목들. 그리고 시멘트주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그 중에서 뭐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는 등락 엄청나게 해서 급등도 하고 막 급락도 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쌍용양회 뭐 대표주이고 뭐 나름대로 대형주이기도 하니까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 뚫으면서 올라갑니다. 이들 종목 다 뭐예요? 결국에는 경기 민감주예요. 이유는 뭐? 미국에서 있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종목 간의 연동성도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주도주 좀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저희 포트에는 없습니다만 반도체 이제 살도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2차 전지에서 LG화학 한번 보죠.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 커 보입니다. 하이닉스. 물론 누구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못 간 걸 수 있어요. 반도체 시장 좋아요. 누구나 다 좋대요. 그리고 기관의 레포트 다 목표가 상향 좋죠. 근데 왜 못 갔어? 수급이 안 좋아서 일단은. 그보다는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모멘텀이 하나 발생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만 쪽에서 힌트를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수가 중간값을 넘어서서 상단으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2차 전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기아차 이번 주 내리 빠졌어요. 그죠? 하지만 이번 주는 다시 턴할 가능성 염두에 두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가슴 아픈 2차 전지입니다. 네, 가슴 아픈 2차 전지. 많은 분들 가슴 아파하실 텐데요. 바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잡소리가 많죠. 소음이 많아요. 뭐 각종 뭐 폭스바겐이니 어디니 뭐 우리도 이 배터리 만들게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들렸고 그 다음에 특허권 분쟁 얘기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반등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악재 상황이고 가격이 반영이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이 반영이 이 정도 됐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만 하냐? 이유는 없느냐? 많은 전문가, 뭐 주식 전문가 말고요. 2차 전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다른 사업부인 이 2차 전지 사업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몇 조 원이에요? 10조 원 단위예요. 거기에다가 그 인력은 다 어디서 데리고 올 건데? 뺏어와야 되겠죠? 중국 전문가든 우리나라 전문가든 뺏어와야 되겠죠?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장 지금 지어서 얼마까지? 그러한 앞으로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요.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가격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것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요. 2년 전부터 1년 반 됐나요? 1년 반 정도부터요. 우리 배터리 직접 만들 거야. 이 얘기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 공장도 못 세우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 그거 아세요? 그러면 폭스바겐은 이제 얘기했는데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지을래? 테슬라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요, 그러한 우려로 인한 하락이 있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됐고,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반등, 일단은 반등이요.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 바닥은 잡고 어디까지 정도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한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말 빠르게, 그리고 아주 속도감 있게 왔습니다. 지루하실까봐 제가 좀 속도를 내서 해왔는데요. 그럼 다음 주 전략, 과연 어떻게 될 건가? 다를 건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노는 거는 지속적입니다. 바닥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월요일 3,100포인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200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다음 주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 다만 이번 주랑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업종 테마 간의 순환 장세가 예상됩니다. 이거 답을 드려야 되나? 바이든 회견 때까지는, 발표 때까지는 경기 민감주. 다만 이거와 사이클이 반대로 되고 있는 기존 주도주. 서로 경기 민감주가 강하면 얘가 그래도 좀 약하겠죠? 얘가 약하면 얘가 올라가면서 순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어느 한쪽을 봐야 되느냐? 일단 한 발은, 무게의 중심은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 해운, 철강. 근데 해운은 너무 올라가서 지울래요. 해운은 지울래요. 너무 올라가서. 조선, 철강, 제일 앞에 건설기계. 제일 앞에. 그 다음에 화학. 그 이외에 시멘트, 이런 종목, 이러한 종목들. 건설. 인프라 투자 관련주, 일단 무게중심. 다만 다음 주에 이러한 기존 주도주도 올라올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매수 접근을 해도 되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되십니까? 좀 힘을 드리니까 주말 좀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주말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편히 쉬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일요일 오후에 증권사가 선택한 바로 이 종목, 탑5 종목을 또 찍어서 올리니까 거기에서 또 뵙도록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매주 월요일 7시에는 매주 월요일 7시 이번 주에 뜰 뉴스, 그래서 이번 주에 뜰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방송으로 7시에 진행하니까요. 많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끊지 마시고요. 지금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제발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